시청자 여러분, 에어레인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6월 18일 한 10시 27분이고요. 상황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어레인을 가져가는 우리의 명분 체크부터 먼저 해보면은 CCUS잖아요. 요게 정책적으로 엮여가지고 기후 위기 쪽으로 갔을 때 얘가 빛을 발할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예상을 했고, 지금은 세력주의 조건 2번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기준봉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안에서 물량을 뺏어먹고 정리를 하고 자리를 만들어가는 그 구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일단 그어놨던 추세선, 여기서 그때 제가 여기서부터 그어놨던 추세선이라서 거의 2달이 넘게 그어놓은 선인데 지금 여기를 살짝 위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뭐 타점이 나갔냐고요? 안 것도 안 나갔습니다. 그 명분을 체크했으니까 두 번째 일정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게요. 말씀드렸던 이 명분은 누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뭔가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부 부처를 통해 가지고 해라! 라고 해야지 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 어디가 있습니까? G7에서 캐나다를 갔습니다. 트럼프랑 1대1 양자회담을 하기 위해서, 아니지, 그게 제일 큰 목적이었는데 그게 성사가 안 됐죠. 트럼프가 출국을 미리 해버리는 바람에 조기 출국. 그래서 지금 만나고 있는 게 일본 총리랑 만나고 그다음 영국이랑도 만나고 뭐 그래서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재명의 첫 정상 외교 뭐 신고식이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트럼프라는 빡센 인간이랑 만났을 때 어떻게 대화를 나눌지,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그게 정말 궁금했는데 좀 아쉽게 됐네요.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를 봤을 때 아다리가 안 맞죠. 첫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명분에 그걸 해줘야 되는 이재명이 해외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눌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이유가 하나 더 생겼는데, 그 전에 일단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타점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무것도 안 나갔다고 했고, 저희가 2차 비중을 늘렸던 구간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위협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구독자님들 중에서 문자로 수급을 제 핸드폰 번호 여기 위에 있는 번호로 보내주신 분들한테 제 타점이 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타점이 나갈 때 매수가가 위에 있으신 분들은 제가 보내드리는 매수 타점에 맞춰가지고 물을 타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매도는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지금 뭐냐 하면 추경입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적하는 내용들이 좀 몇 가지가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명분 중에 하나 기후 위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의 에너지 정책이랑 엮여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추경 내용을 보시면은 제가 관련 자료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일부러 그냥 말로 다 풀어 드리려고. 첫 번째가 이제 뭐 민생자원 자금, 두 번째가 AI, 세 번째가 뭐 비탄감인가? 하여튼 그건데 우리가 이거 세 번째는 필요 없고, 민생이랑 이제 AI 이걸로 인해 가지고 얘네 각각 지금 배정받은, 그러니까 예상하는 추가 예산 금액이 12조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지적받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에너지 정책이랑 기후 위기 관련돼 가지고 후순위로 밀리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어디에 누군가 여당이 하고 있는 거를 야당에서 이제 서로 까는 그런 우리가 익숙했던 그런 분위기에 나온 게 아니라, 일단 추경이 지금 일단 6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오늘 아침에 나왔던 그 속보들만 쭈르륵 보면은 지역상 상품권 추가 반영,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보편지원지급 원칙으로 설계, 내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추경안 의결 예정. 내일 국무회의를 하면 뭐해? 예.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민생회복지원금, 이게 지금 제일 관건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좀 눌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포지션은 뭐죠? 비중을 늘리거나 아니면 자리를 지켜주는 2번을 확인하면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던 3 플러스 1, 재료 플러스 1번이 나오는 거를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조금 기간적으로 여유를 가져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를 안 건드리면 좋겠지만 깬다고 하더라도 그 깨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그런 부분을 제가 다 눈뜨고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매수 타점, 물 타실 분들, 그리고 매도 타점은 당연하게도 슈팅이 나올 때 매도가 되겠죠. 하지만 제가 어떤 뭐 깼거나 아니면 올라갔거나 그랬을 때 타점이 나가건 안 나가건 했을 때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타점이 나가면 장대 양봉이 나갔는데 나갔어.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매도를 하겠다. 전량이든 분할이든. 근데 타점이 안 나갔어. 그럼 무슨 뜻이죠? 홀딩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문자 메시지로 제 타점을 보내드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시고 잘 활용을 하시려면
종목의 명분을 영상으로 다 풀어드리는 것 플러스 세력주,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매매하고 있는 이 세력주에 대한 특성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귀찮고 알기 귀찮고 너가 알아서 해줘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내드리는 타점을 여러분께서 잘 활용하시려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고,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세력주 그거 뭔지도 몰라? 라고 했을 때 누군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저희 구독자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일단은 세력주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오시면 제가 요거 에어레인 CCUS잖아요. CCUS에 대한 과학자들의 얘기를 살짝 말씀드리면서 요약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 내용들을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집중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여러분들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세력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각각 주체가 있고요. 문제는 얘네가 성격이 다 다릅니다. 하나는 FM이고, 하나는 FM대로 안 가고, 하나는 굉장히 힘들게 움직이는 조막손이고, 매집 기간이 굉장히 긴 상태에서 한 방에 털고 나오는 조막손이라는 놈들도 있고요. 대놓고 올린 다음에 지지부진하게 해가지고 이 정도 수익이면 만족을 시켰는데 갑자기 그걸 뛰어넘는 수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만, 웃긴 거는 이 세력주들도 기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제가 주식을 11년 하면서 세 가지로 지금 좁힌 거거든요. 집중해야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제가 2014년도에 시작했거든요, 주식을요. 그때는 상한가가 15%였습니다. 2015년 6월 15일 날 30%라는 상한선이 바뀐 다음에 VI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거 모르셨죠? 근데 제가 주식은 11년 했는데 유튜브 시작한 거는 지금 보시면 3월 24일, 두 달이 이제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이시는 이 수익률들 뭘까요? 구독자님들과 같이 매매했던 종목들의 수익률입니다. 다 적지도 못했어요. 등등이라고 적었잖아. 이 수익의 모든 내용들은 영상에 다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일단 기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면서 그때그때 맞춰서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일단 제 기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텐데, 저는 기법이 7년 차부터 딱 정해진 게 있습니다. 매물대, 지금 여기 보이는 선들이 다 매물대고요. 현재가가 여기 있는데 매물대가 밑에 있다, 뭡니까? 지지고요. 현재가가 여기 있는데 매물대가 위에 있다, 뭡니까? 저항입니다. 지지와 저항,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캔들과 거래대금 이평선 끝입니다. 그 외의 건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인가?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거 지금 보이시는 거 DSC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여기 노란색 선은 제가 1000억 거래대금이 나오는 일본 캔들의 표시가 되는 내용인데요. 수급은 당연하게도 돈이죠. 돈이 있어야 매물대를 잡아 먹으면서 올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게 세력의 힘의 원천이죠. 그럼 두 번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자리를 어디를 지켜야 되나요? 세력들도요, 자기네들의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깨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를 지킨다면요, 그것도 세력의 마지노선입니다.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4,200원 라인이 마지노선이었고요. 제가 영상을 엄청 많이 올려드렸었는데 4월 15일 날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까지 써놨잖아요. 근데 얘가 올리려면 우리가 앞에서 뭐 했죠? 명분을 체크했죠? 그리고 명분의 지속성까지 체크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뉴스가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료가 붙어야 다른 데서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이 세력의 추진력이 더 힘을 발할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조건, 재료를 뉴스로 포장한다.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리면은 필요사 AI를 메타에서 인수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필요사 AI가 메타랑 인수 합병 안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돈을 따로 받는다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재명이 필요사 AI를 방문을 합니다. 개별적인 투자사에 대한 내용으로 갔다가 그 재료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줬고, 그 재료를 다른 재료로 포장해가지고 뉴스로 올려가지고 이재명이 방문했다라는 걸로 실제로 방문도 했고요. 폭발이 일어났죠. 절대로 세력주입니다. 자, 그러면은 로보티즈 영상도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 매수가가 37,7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4월달 7, 8, 9 언젠지 기억나십니까?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던 날이었죠. 근데 로보티즈는 어떻게 됐나요? 37,000원을 가볍게 이탈했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리를 계속 지켜줬죠. 그리고 저는 이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 가지고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로보티즈를 가져가는 명분의 지속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주가가 자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또 3+1이 나옵니다.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에다가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로보티즈의 98%의 매출을 책임지고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 62,600원인데 저희가 62,000원 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 매도 사점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그럼 또 하나, 얘는 FM 세력입니다. 동양철관, 알래스카 LNG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가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분할 매도를 하긴 했지만 적어도 70%라는 수익에서 매도를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이게 관성 구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관성 구간, 이거는 탑 트레이더 100억대 이상의 매매를 하는
개인 투자자 탑 트레이더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도 부르는 호칭입니다. 관성 구간에 들어왔다. 이 관성 구간에서는 탑 트레이더들도요, 전략적으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게 신고가 구간으로 가게 되면은 더더욱이 BHA 같은 경우 저희 매수가가 23,300원이었고요. 매도가가 40,000원이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던 관성 구간. 저는 구독자님들과 전략적으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11년 동안 했던 거를 축적시켜서 세 가지로 딱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세력주의 매매 기준 세 가지 다 알려드렸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이제부터 매매하실 겁니까? 저도 주식을 오래 해가지고 굴곡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유튜브라는 거에 좀 늦었지만 목표를 가지고 입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 내에 구독자님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시고 시간을 내서 영상을 봐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제가 장중에 영상을 녹화를 한 다음에 6시 이후에 올려드리니까 아무리 대놓고 매물대를 이렇게 해놓고 이 정도의 가격에서 매수를 진행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변수라는 게 항상 존재하는 게 주식시장인데, 그 속에서 매수랑 매도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구독자님들 번호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문자로 수급을 위에 있는 이 번호로 전송만 해주시는 구독자님들한테는 제 타점을 무료로 보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반 유튜버들도 구독자님들한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벤트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그럼 여러분들께서 타점을 받으시는 데 있어가지고 메리트가 뭐가 있을까요? 매매 기준도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DSC 인베스트먼트 3월 26일 밑에 4,200원 라인에 지지가 생기기도 전부터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로보티즈 지지하는 라인이 나오기도 전부터 37,000원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BHI는 신고가 관성 구간의 시작점에서부터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수를 진행했고요. 너무 많으니까 이것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DSC 인베스트먼트도 매도했던 고가건 어딥니까? 역사적 신고가 10,000원 이상이니까. 로보티즈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62,000원 넘어가 있잖아요. 영상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단타 비중으로 여기서 또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매도 안 했고요. 또 수익권이에요. BHI 40,000원 여기 꼭다구입니다. 새로운 신고가에서 매도를 했는데 지금 또 여기서 추가해서 또 했거든요. 그럼 혹시 이것만으로도 부족하신가요? 메리트가? 그러면 저랑 비교를 한번 해보실게요.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뉴스를 봅니다. 최소 500개 이상 보는 것 같아요. 장 시작한 9시부터 3시 반까지 전업 투자했던 것처럼 똑같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십니까? 요즘에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죠. AI 분석기, 판독기, 신호 검색기, 매수 매도 신호 검색기. 저는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정형화된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세력주고요. 일봉이 똑같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속의 분봉은 다 다릅니다. 그만큼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주식시장이고요. 아무리 이걸 다 알아봤자 재료가 어떤 게 붙어서 어떤 뉴스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수급도 달라지고 어떤 자리에서 뉴스가 붙었는지에 따라서 돌파 자리도 달라집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저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히 제가 타점을 보내드릴 수 있다,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자로 수급을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번호로 제 타점을 보내드릴 거라는 거. 이제 요약 정리할 건데 종목으로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문자 한 통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세력주의 조건 2번에 해당하는 자리가 위로 좀 올라왔을 때 우리가 기다리던 3+1이 딱 붙으면은 장대 양봉으로 신고가 돌파에 신나게 저희가 매도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온다는 걸 이제 1, 2, 3번 다 이해를 하셨죠? 정말 쉬운 내용이지만 이게 종목에 접목시키면 어렵기 때문에 제가 10만원 가는 길 동안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과 같이 함께 성장하면서 일취월장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얘가 상한가 기준봉이 되는 고가와 저가, 시작가 여기를 안 깨고 여기 안에서 박스권을 이쁘게 만들어 준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일단 세력이 그걸 핸들링 해주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이 귀국을 해가지고 정부 부처랑 국무회의 등을 통해 가지고 기후위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야 얘가 좀 더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일정적인 부분을 체크를 했던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CCUS 말고 OCCS까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배에서 CCUS를 할 수 있다. 뭐 그거는 차기에 나중에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CCUS 관련돼 가지고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O2가 탄소잖아요. 이 탄소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기가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에 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근데 보면은 이전에 몇 천만 년 전보다는 O2가 훨씬 더 낮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과학자들이 그랬어요. 야, 그러면은 우리 O2 탄소 말고 CO2 산소가 많아지면은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후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산소가 많아지면은 불 여기저기서 무진장 난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아닐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맞더라고요. 근데 이 O2 기술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합니다. 지구에서
지구는 그냥 겪던 거예요. 빙하기도 겪고, 빙하기 끝나고도 겪고, 빙하기 다시 왔을 때도 겪고, 수많은 세월 동안 계속 겪고 있었는데, 인간이 그냥 탄소를 배출을 많이 해가지고, 인간이 지구를 아프게 했다라고 하는데, 지구는 그냥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었던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반박 불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간이 아무리 뭐 외연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당연히 뭐 오존이 뭐 파괴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지구는 계속 자기 혼자 끓었다가 추워졌다 끓었다 추워졌다 하면서 생명체들을 잔인하게 다 쓸어버리기도 하고 남아있는 생명체들이 다시 살기 좋아졌을 때 다시 번영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역사가 반복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CCUS 같은 기술이 앞으로 정말 잘 된다 그러면 더 좋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역사적으로 얘기했을 때 지구랑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O2 탄소 놓고 얘기했을 때는 이런 생각이 있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재밌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미없으셨나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에어레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홀딩을 하셔야 되는 기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위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전 장담하는데 제가 매수 타점을 기가 막힌 데에서 보내드릴 테니까 제 기법이 매물대만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랬을 때 물 타시는데 비중 조절은 알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일단 타점을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실 번호는 010-7666-8354 구독자님들이시면 다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종목에 에어레인 종목하고 매수냐 매도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점이 나가긴 하지만 단타 종목들도 나가고 있다는 거. 오늘은 웹캣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